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아마도 당신의 마음을 한 번쯤 무겁게 했을 것 같습니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야. 50대인 나는 이 시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저도 이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타나고 직업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AI 시대에 50대 이상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배울 수 없다는 생각. 이것이 실제로 우리를 가장 크게 제한하는 벽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제약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미 늦었어. 젊은 사람들한테 따라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미 배우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AI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20대 청년도, 50대 중년도 모두 처음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간단히 말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50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 여러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이겨내왔습니까?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조직 문화의 변화, 새로운 업무 시스템의 도입.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극복해온 50대, 60대 여러분이 AI 앞에서 겁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AI를 단순한 위협으로 보지 말고 전략적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AI를 도구로 인식하고 자신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활용하는 중년층이 실제로 더 높은 직업 만족감과 통제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뒤떨어지고 AI를 활용하는 사람은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메일 작성에 30분이 걸린다면 AI 챗봇을 활용하면 5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이 시간이 걸린다면 AI와 함께라면 30분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된 시간으로 여러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I를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많은 50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경험 자산을 새롭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50년을 살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노하우, 인생에서 배운 교훈들, 고객을 대하는 방식, 문제를 푸는 방법론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경험들을 어디서 배울까요? 유튜브, 온라인 강의, 전자책 말입니다. AI는 이 무형의 지혜를 디지털 콘텐츠로 손쉽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을 글로 정리해주고 그것을 강의 자료로 만들어주고 심지어 동영상 스크립트로도 변환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손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고 그것이 또 다른 세대를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디지털 문해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테크노포비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실은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셨나요? 기술을 모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면 준비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디지털 문해력, 예를 들어 AI 챗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온라인 도구들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는 이 미래를 이해할 수 있고 이 미래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학습을 멈추는 순간 뇌의 신경망은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퇴화가 곧 자신감 상실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유지되고 자존감도 높아지며 삶의 만족도도 증가합니다. AI 도구를 배우는 것,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여러분의 뇌 건강, 심리 건강을 지키는 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AI 챗봇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고 AI가 다독여주는데 왜 자꾸만 마음이 공허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다음 주제입니다. AI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AI는 결코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장년층 중에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불안과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채 AI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AI는 판단 없이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AI 너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타인에게 보여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눈빛으로 공감해주고 나아가 그 사람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따라서 AI 시대일수록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50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많은 50대가 직장에서 익숙한 것은 수직적 관계입니다.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의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새로운 세계에서는 이런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여기서 고립되는 50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나이와 직함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장이었다. 나는 20년을 일해왔다라는 식으로 과거의 지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은 오직 현재 이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관계일 뿐입니다. AI 시대의 협업과 소통은 이름과 과거 경력을 존중하는 수평적 연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평적 관계 맺기 자체가 정서적 연결의 폭을 넓히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통합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계와 10대 청소년의 세계는 너무나 멉니다. 언어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심지어 가치관까지 다릅니다. 이런 거리감이 정서적 단절을 심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AI 기술이 가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좋아하는 유명인의 AI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 본다거나 유튜브 숏폼 영상을 함께 편집해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세대 간의 관심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고 함께하려는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가족 간의 정서적 연결입니다. 또한 기술 공동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AI를 함께 배우고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50대, 60대들의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상실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급여도 아니고 직함도 아닙니다. 바로 동료애입니다. 매일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헤어지고 그들로부터 필요로 받던 경험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허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기술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면 어떨까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때로는 서로를 도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동료 관계를 만들어주고, 심리적 소속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말입니다. 50대 이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재산을 모을 것인가, 연금은 충분한가,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감정적 투자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우자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파트너입니다. AI 시대의 불확실한 노후에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금융 자산이 아니라 정서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함께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할 여행은 어디일까? 은퇴 후 어떤 취미를 함께 할까? 혹은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있을까? 이런 대화들, 이런 계획들, 이런 꿈들을 함께 구체화하는 과정 자체가 가장 필수적인 정서적 연결 투자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AI 도구들은 이런 계획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요? 아마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세상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AI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변화를 맞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포장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나눌 감정이 있으며 함께 그릴 미래가 있습니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고요? 아닙니다. AI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